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저자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 공부 관련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공부는 혼자 해야 된다는 게 이 작가의 생각인 거죠. 한번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올바른 노력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특징. 세 번째,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방법. 네 번째, 진짜 집중한다는 것. 다섯 번째,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법. 여섯 번째,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 일곱 번째, 목표 설정 원칙.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노력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2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올바른 노력이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해서 안전 영역을 벗어난 노력, 성장 영역에 속하는 노력이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의 노력은 올바른 노력이 아니다. 둘째, 이렇게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골라 그것을 반복하면 된다. 베를린 음악대학에서 재능의 비밀을 밝혔던 앤더슨 에릭슨은 그 활동을 가리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력한다 하잖아요. 노력한다는 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올바른 노력과 올바르지 못한 노력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노력이 뭐냐? 우리가 익숙한 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 서툰 것들, 조금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좀 하기 싫었던 것들, 좀 꺼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노력들.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들.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낯선 것들, 위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할 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골라 그것을 반복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노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거, 익숙한 거 계속하는 거는 올바른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못하는 거, 낯선 것,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도전하고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게 노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특징.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활동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설계에 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농구 초보 강백호가 받았던 특별 훈련은 모의 시합이 아니라 점프슛 2만 개였다. 2. 수없이 반복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일류 골프 선수가 모래 벙커에 공을 빠뜨릴 일은 기껏해야 한 시즌 두어 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완벽하게 벗어나기 위해 골프 선수들은 벙커샷을 무수히 반복한다. 3.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다. 골드만삭스의 최고 교육 책임자였던 스티브 커는 피드백이 없는 연습을 커튼 뒤에 서서 보지 않고 볼링공을 던지는 것에 비유했다. 어떤 기술이든 연습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면 2가지 일이 벌어진다. 우선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실력 향상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다. 4. 그다지 즐거운 활동이 아니다. 성장 영역의 개념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해야 하는데 룰루랄라 콘드레가 나올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 무엇이냐 라는 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활동이다. 내 실력 향상에 초점을 둔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반복해서 잘하는 걸 계속 함으로써 뭔가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내 실력의 향상, 내가 못했던 걸 하게 되는 그런 실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연습이 바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설계에 있는데, 이 설계가 어떻게 짜여져야 하냐면은 이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단어가 부족해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지 못해가지고 항상 해석을 할 때 그 이제 단어 뜻을 몰라서 이제 막힌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제 영어 실력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짠다면은 이런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우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실력이 향상되고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된 계획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수없이 반복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인류 골프 선수가 모래벙커에 공을 빠뜨릴 위험은 기껏해야 한 시즌 두어 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없이 반복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돼요. 이게 일회성을 끝나면 안 돼. 노력이라는 건 결국 반복이고, 아까 공부법도 얘기했잖아. 공부라는 거 계속 반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 책의 저자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우연히 딱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노력이나 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언제 어디서든 수없이 반복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없이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다른 사람의 그런 평가 혹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커, 골드만삭스의 교육 책임자 스티브 커는 그 피드백이 없는 연습을 두고 커튼 뒤에 서서 볼링공을 던지는 것. 커튼 뒤에 서서 보지 않고 볼링공을 던지면 뭐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연습이 되지 않죠, 잘.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으면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연습,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하든 수학 공부를 하든 간에, 어떤 뭐 공부를 하든 간에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은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들이 결코 즐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즐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도 분명히 이건 힘들고 지루할 거예요. 뭐 수학을 하든 영어를 하든 국어를 하든 간에 이건 즐거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건 누구나 다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못했던 걸 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공부 나랑 안 맞나 봐 라고 생각하고 접는 순간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거기서 계속 나는 수학을 계속 못하게 되고 나는 계속 영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노력들이, 이러한 계획들이 지루한 활동이다, 결코 즐겁지 않은 활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방법. 지금까지 올바른 노력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올바른 노력을 공부에 적용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자.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늘듯 이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제 한 거죠. 진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럼 방법이 없을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작가가 얘기하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은 누구나 공부를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모르는 부분을 골라내야 됩니다.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단 골라내셔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 모르는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는 부분 공부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아는 단어 계속 외우고 있으면 소용없죠. 모르는 단어 외워야지. 세 번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3번을 잘 안 해요. 왜? 무서우니까. 내가 이거 공부했는데 내가 못 외웠을 것 같은 거. 내가 이거 막 암기했는데 내가 못 외웠을까 봐 두려운 거지. 그 결과를 확인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피드백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 다시 반복하는 거. 이 모르는 부분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말하고,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실력 향상에 직결되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력 향상에 직결되는 공부는 이렇게 이제 혼자서 공부하면 된다. 혼자 공부합니다. 라는 겁니다. 진짜 집중한다는 것. 허리를 바짝 세우고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시키면 집중일까? 그렇지 않다. 말소리 하나하나를 귀에 똑똑히 새겨듣는 것이나 글자 하나하나를 사진 찍듯이 외우는 것도 진짜 집중이 아니다. 진짜 집중이란 500ml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그 의미를 더듬는 것. 그래서 사전 지식을 뒤져 500ml짜리 생수병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부할 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제대로 집중하는 사람이 드물다. 제대로 집중하려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든 동시에 뇌 속에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배운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 내용은 저 내용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렇게 부지런히 집중하는 만큼만 기억 저장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집중한다는 거. 집중할 때 뭐 책만 보고 있으면 뭐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한다는 거는 말소리 하나하나를 귀 속에 똑똑히 새겨듣는 것이나 글자 하나하나를 찍듯이 외우는 것도 진짜 집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집중이라는 거는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것, 배우고 있는 것을 듣고 있을 때, 수업을 듣고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관련 개념들이 내가 이전에 배운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똑같은지 자꾸 생각해서 떠올리라는 겁니다. 이런 걸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 이거는 집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갔나? 네, 그래서 뭐 저도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갔나 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전 거 어떻게 연결시키지? 참,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 진작에 알았으면 서울대 갔을 것 같은데 진짜 집중한다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네, 이제야 배우네요. 네.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내용과 어제 배운 내용, 저 내용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연결시키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집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법. 나의 경우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 페이지의 개념이나 법리가 몇 페이지에 나오는 무슨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그 근거를 나타내는 문장이 어느 것인지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교과서 자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연관시키며 기본 개념이나 법리와는 관련 속에서 체계화시키려는 몇 마디 메모들을 기입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집중한다. 그 집중을 통해 눈앞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 성공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럴 때 주변에서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 바로 저 지점에서 시작했다. 나도 할 수 있다.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리라는 표현이 나온 거가 이제 이 책의 작가가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법대 선생님을 딱 증명하는 거죠. 이 법리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법학과를 공부할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잠시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법리라는 게 딱 이제 읽고서 이 사람이 역시 대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여기다 넣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법리라는 게 사실 없죠. 아무튼 뭐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법이라는 것은 나의 경우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 페이지의 개념이나 법리가 몇 페이지 나오는 어떤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찾아보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 연관성을 자꾸 찾아내는 그 작업들을 하는 게 정말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과 이전에 나왔던 개념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 이게 이전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똑같은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자꾸 이제 연관시켜 생각하는 게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건 똑같은 지난번에 어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다시 나왔으니까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할 수 있다는 감정에서부터 우리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공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성공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성공 경험을 한 나를 두고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든 기적의 주인공들은 바로 저 지점인 게 뭐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감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감정. 이거는 이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뺐어야 되는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법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법이라는 것은 이전에 나온 것과 지금 나온 거의 개념 이런 것들 계속 연관시켜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계속 알면서 계속 책을 읽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의 의미,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다른 어떤 부분과 연관되는지 계속 생각하는 것이 집중이다.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데 저절로 외워지는 것은 없다. 더 많이 집중하고 미엘린의 정확한 신호를 반복하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골라내어 익혀야 뇌의 매뉴얼을 따르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것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다른 어떤 부분과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계해서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데 저절로 외워지는 거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 개념들이 나한테 이제 외워지는 거고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하라고 이 책의 작가는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익혀야지 우리는 이제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는 거고, 이것들은 모두 이제 혼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공부할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목표 설정 원칙 1. 뚜렷한 목표를 가진다. 2. 목표를 반복해 되새긴다. 3. 목표가 뚜렷하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 우리 이제 공부할 때 목표를 가장 많이 세우잖아요. 그 목표를 세울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두 번째가 목표를 반복해서 되새기고, 세 번째가 목표가 뚜렷하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반에서 몇 등 하겠다. 내가 영어 단어 암기를 하루에 50개씩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일단은 뭔가 내가 시작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그리고 이 목표를 계속 되새기는 거죠. 나는 반에서 1등 할 수 있어. 난 전교 1등 할 수 있어. 난 영어 단어 하루 50개 외울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암시를 주고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표를 가져야. 목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목표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자꾸 되새긴다. 그럼 공부는 저절로 된다라는 겁니다. 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두 번째 시간. 서울법대생이 말하는 공부법.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내일도 이제 혼자 공부하는 정석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시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꼭 남겨주시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명절에도 쉬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일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